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에이스테크요. 에이스테크요. 예, 예, 5G 관련된 종목.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궁금해지네요. 예, 26,000원에 예. 20%요. 이게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사실 5G 관련된 종목들 예. 주가 좀 높았을 때 사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예. 계시죠. 지금 예. 소실이 많이 좀 커졌습니다. 현재 주가가 15,100원. 그러니까 예. 26,000원이면은 매수하신 지 뭐 거의 1년 정도 되신 건가요? 예, 예. 예, 지금 오랫동안 좀 손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걱정은 예. 점차 커질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살아나면, 예. 예,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는지 네. 궁금해서요. 자,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참 궁금해 하시죠. 계속해서 예. 5G 반등할 시기가 됐다 하지만 계속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들인데 자, 그러면 언제쯤 그 기다렸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에이스테크입니다. 26,000원에 20%. 사실 이 5G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손실 크게 나온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언제쯤 반등할까요? 제가 5G 상담을 제일 힘들어하는 섹터인데요. 이게 이 사실 어떤 업종이나 산업이 지난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과연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증권 관련 모든 미디어는요, 이 위치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것만 얘기합니다. 오늘 특징주 다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걸 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거든요. 불안하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은 별로 없습니다. 네. 대부분이 사이클입니다. 대부분이 반도체도 사이클이고요. 예, 조금 큰 투자 사이클이 들어왔느냐, 그냥 일반적인 주기가 들어왔느냐 이런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예. 통신 장비도 전형적인 통신 세대 교체 사이클이었던 겁니다. 예. 그 사이클로 인해서 주가가 한동안 좋았던 거고 이제는 그 사이클이 이렇게들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5G 투자가 구축이 됐는데 예. 5G 시대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투자는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5G 관련주들을 보통 이제 다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 인프라 투자, 맨날 인프라 투자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화장품 기업들 분석할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 5G 시장, 일본 5G 시장, 그네들은 놉니까? 미국 통신 장비 회사, 일본 통신 장비 회사는 그냥 숟가락 놓고 놀지 않잖아요. 멀쩡히 잘 있으니까요. 당연히 통신은 국가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예. 자국 자국 기업 우선이고 국내에 좀 더 일찍 5G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 기술적 노하우로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쪽에 좀 유리하다라는 분석이었던 건데 예.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이제 그 프리미엄이 소멸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다들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5G 찬양론이 싹 없어졌잖아요. 왜?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5G를 우리 시청자님께서 앞으로의 업황 전망이 어떨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답은 5G는 투자가 되다만 겁니다. 예. 사실 그건 그나마 뭔가 한 번의 반등은 있지 않을까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26,000원 단가면 제가 여기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도 손절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6,600억 시가총액 6,600억을 에이스테크가 계속 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연간 2022년, 2023년 이 전망이 아주 높은 전망입니다. 예. 이거 5천억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근데 2019년도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컨센서스가 2021년 컨센이 되게 높았습니다. 네. 지금 다 미달이죠. 아하. 예. 이것도 분명히 하향 조정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5G는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 통신망이 아니고 광대역 데이터 통신망이기 때문에 네. 이 광대역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은 사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5G라는 현재 차세대 통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4G LTE망으로 충분히 지금 커버가 되는 건데 그럼 이 5G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예, 지금의 데이터보다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유튜브 데이터 이런 거는 LTE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 수요와 이런 어떤 그 광대역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빠른 송수진이 필요한 이런 광대역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5G망이 필요한 건데 예. 지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사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선점하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이걸 너무 추구했던 거예요. 네. 세계 최초 하면 뭐합니까? 5G가 돌아가질 않는데. 맘먹고 그 수식어를 따내려고 했었던 거죠. 5G 단말기조차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불만이 많잖아요. 5G 자체가 터지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네, 네. 그리고 전화 타는 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예.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는 뭐 스타링크로 위성 쏴가지고 일단 차량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지만 네. 위성 통신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의 현재 이 네트워크 기반한 이 통신 기술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대한 위험 요인도 생겨 있는 거예요. 예. 물론 6G로 바로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6G도 사실 통신 장비들이 필요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5G도 그 광대역 서비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6G도 오바입니다. 그냥 얘기가 나오는 얘기고 그럼 결국은 해외 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한 번 정도 반등 모멘텀이 나온다는 건데 예. 뭐 다행히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게 딜레이 돼 있죠.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네. 재료가 소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아.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그 이슈로 한번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네. 진짜 고점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20%인데 본전은 저는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하면 에스테크 월봉을 보시면 네. 돈을 못 버는데 실제로 산업이 그렇게까지 현금 흐름이 창출된 게 아닌데 네. 김치 국물을 마시면서 주가가 7배, 8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탄력 받을 때 엄청났죠, 정말. 이건 그냥 뭐 뜬구름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현실을 보고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 장비 업종의 특징상 투자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적자납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통신 세대 교체가 될 때 큰 투자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수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번 걸로 다음 차세대 5년 뒤에 투자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통신 업종의 특징이기 때문에 멀티플 높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통신주 5G 관련주 비싸다 그랬을 때 PER이 7배 나왔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싼 게 맞는 거다. 비싸게 받을 수 없다 통신 장비. 네. 네, 그래서 실적 보고 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인데 지금도 저는 비슷한 관점이에요. 좀 너무 비싸다는 것 같고요. 6,600억 정도 받을 만큼의 현금 흐름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미국 인프라 이거 뭐 오매불망 그것만 기다리고 계실 텐데 대부분이 예. 다행히 그거 한 번 나와가지고 한 2만 원 반등만 나오면은요 2만 원 반등 나오면 우리 시청자님 20% 손절입니다. 네. 저는 20%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2만 원 반등은 지금으로서는 하반 경직은 일단 나와 있고 예. 다행히 기술적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번에 70% 떨어졌죠. 네. 60%는 60% 정도요? 좀 뭔가 좀 덜 떨어졌는데 사실 예, 여기서 한 번에 지금 이번 달에 14% 반등 나왔죠 월봉상으로. 예. 그러면 내년도 반등 목표치를 저는 19,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9,000원. 네, 이게 우리 시청자님들은 대부분 내가 비싸게 샀어도 손해 보고는 안 팔고 싶은 게 뭐 본인의 마음이지만, 예. 근데 이 주식을 여기서 사신 거는 이걸 본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미국 투자, 뭐 일본 투자 이런 거 아마 기대고 계실 테지만, 예. 우리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이미 빠져나갔다 메이저 세력들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잘해야 2만 원 반등 시 탈출을 계획하시고 지금 뭐 당분간은 일단은 최근에 5G 관련 종목들이 하반 경직 다행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KMW나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또 안타깝게도 5G 종목이 상당히 들어왔는데 예. KMW 같은 것들 보시면은 밑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네. 이거 아주 다행인 현상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손바뀜이 나오면 한번 반등 나오거든요. KMW 5만 원 정도면은 얘네도 반등시 매도예요. 예. 그러면 그 정도 반등 나오면 현 시점에서 한 20%거든요. 그러면 우리 에이스테크도 현 시점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감안하면은 19,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자리를 출구 전략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좀 냉정하게 진단을 전략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쉬우시겠지만 매수가까지 마냥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한 19,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쯤에는 매도를 손실을 좀 감안하더라도 매도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손실 줄이는 선에서 나오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 많은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